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제 말씀드린 대로 BMT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어제는 DK라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었고 오늘은 BMT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을 거고 내일은 하이로코리아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어, 종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무시하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회사가 좋아 보이더라도 항상 가격과 비교를 해서 가격이 펀더멘탈은 좋지만 더 비싸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 펀더멘탈은 나쁘지만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훨씬 더 안전마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어, 좀 밸류에이션은 별도로 구해셔가지고 좀 비교해보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면 회사를 이 회사 저 회사 어떤 뭐 고평가된 회사도 다뤄야 되고 아예 저평가된 회사도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돼서 회사들을 많이 다루지를 못해요. 제가 이 영상 채널은 가급적이면 많은 회사들을 읽어보고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무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케이스 분석을 할 때에는 또 정말 고평가된 회사도 한 번씩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내용이고 이러한 숫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구나. 그것도 케이스 분석을 하셔야 다음에 또 비슷한 또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은 가급적이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이 회사 저 회사를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여기서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기 보고서는 우리가 연차 보고서 12월에서 뭐 한 3월 달 정도에 나오는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계사의 감사를 받지만 분기이란 보고서들은 뭐냐면 감사를 받지 않아요. 감사를 않기 때문에 뭐냐면 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정확해요.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실사를 회계사랑 같이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회사 직원이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게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분기는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누적분은 480억에서 2018년도 9월까지 누적분은 601억. 그래서 얼마예요? 121억이 증가했죠. 121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이. 그리고 3분기는 2017년도 3분기는 154억에서 2018년도 3분기는 191억으로 37억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좀 많이 증가했죠. 매출 총이익은 2017년도 9월까지 누적분이 142억에서 2018년도 9월까지 누적분이 177억으로 35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분기 47억에서 2018년도 3분기 56억으로 8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뭐예요? 지금 한 29% 정도. 전년 3분기는 30%뭐 거의 비슷해요. 누적으로도 29%, 누적으로도 29%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매출 원가에는 뭐예요? 상품 매출 원가도 있고 여기 제품 매출 원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생산성에 뭐 어떤 특별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분기 누적이 42억에서 2018년도 3분기 누적이 68억으로 25억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3분기에 9억에서 2018년도 3분기가 19억으로 한 9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개선이 돼서 뭐냐면 우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만큼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매출이 증대된 것보다도 더 적게 적은 비용을 투여해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좀 어떤 판매 즉 영업과 관리 어떤 효율성이 좀 좋아진 거죠.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쪽에 고정 뭐 인건비라든지 퇴직급여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이런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 매출이 많이 증가했잖아. 121억 정도 증가했는데 누적으로 121억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율이 더 커졌다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그래서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은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한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익은 2017년도 9월 누적은 25억에서 2018년도 3분기 누적이 61억까지 35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분기 7억에서 2018년도 3분기 14억으로 7억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하고 보더라도 뭐 비슷하죠. 따로 뭐 이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구하지 않으셔도 예. 그리고 주당 순이익 예, 좀 많이 증가했죠. 이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해마다 연도별로 리셋이 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누적이 된다고 했어요. 누적이 쌓인다고 했어요. 쌓여. 그래서 뭐예요? 많이 쌓였죠. 332억에서 지금 386억으로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본 총계가 575억에서 653억으로 많이 쌓인 거예요. 이게 쌓인 거예요. 내가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 무게의 개념이라고 했죠. 무게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했어요? 높이의 개념이라서 높이. 즉 이것은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 뭐예요? 무게가 동일하더라도 높이가 위치 에너지가 많을수록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무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좀 더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은 어때요? 2017년도는 부채가 396억인데 412억. 그래서 부채 비율이 63%로 줄어들었어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고 자본은 증가이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좀 안정적이 됐죠. 안정적이 됐어요. 안정적. 그리고 재무상태표 부할 때 여러분들 ROE나 뭐 ROA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ROA는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했죠. ROE는 주주의 어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평 분식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셔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관찰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선정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막 두평 분석으로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비율도 정확하게 구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구하셔요. 대략적으로 뭐냐면 원래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일정 시점 현재. 그럼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고 그럼 서로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럼 원래는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평균을 내야 돼요. 이렇게 평균을. 그러니까 자본 평균을 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ROE 구할 때 방향성을 먼저 보셔요.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평균 구하지 말고 이 자본으로 단기 순이익을 나눠 가지고 구하면 되잖아요. 자본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을 보면 ROE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구하셔요. 지금 ROE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ROE가 증가하고 있는 거 그냥 네이버로 보니까 좀 ROE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ROE도 지금 상당히 많이 숫자가 개선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ROE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지금 유동자산이 지금 615억이에요. 유동이 615억. 615 유동부채가 410억이에요. 어때요?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다 갚고도 남죠? 그런데 뭐 유동자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재고자산이 있다고 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뭐예요? 1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출 채권으로 현금이 안 들어오고 매출 채권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뭐 현금화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을 구하는데 당좌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거라고 했죠. 341억이에요. 341억이면 당좌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그렇지만은 뭐 이런 유형자산을 통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대신에 근데 여기가 현금 흐름이 좀 나빠요.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많이 나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 당좌 비율에 대한 리스크는 체크를 한번 하시라.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고요. 그리고 뭐 현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지금 좀 많이 팔았죠. 현금률이 나쁘니까 단기 매매증권도 그렇고 뭐 그 변동 없고 단기 금융상품은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쁘니까 매출 채권도 보시면 99억이 증가했어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거 뭐예요?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채권이 뭐야 아직 청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현금 달라 이런 청구권이 있다는 거고 지금 현금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마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지금 매출 대비 27.6%에서 38.7%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뭐예요? 회사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시라.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 해보셔야 돼요. 꼭 이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은 꼭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매출이 좀 과하게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금도 증가했죠. 그 다음에 선급금도 이렇게 먼저 줬죠. 돈을.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재고자산 보셔요. 지금 32억이 증가했죠. 재고자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고자산이 지금 매출 대비 보면 한 50점 여기서 재고자산 좀 비율적으로는 양호해졌어요. 그 자산 비율로 보더라도 좀 양호 뭐야 좀 이렇게 좀 높아졌지만 자산 비율로 보면 높아졌지만 그래도 매출 대비해서 보면 좀 양호해졌어요. 그렇죠? 양호해졌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원재료가 한 120억 정도 있어요. 126억. 이게 반 이상이 원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하이로 코리아는 지금 63%거든요. 매출 대비 63%고 그 다음에 DK 어제 본 DK락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한 48% 정도 되죠. 매출 대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 업종 자체가 좀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재고 자산 자체가. 그런데 또 원재료가 한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어떤 질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많다는 것은 이 원재료는 그렇잖아요. 가공비가 없는 말 그대로 재료잖아요. 재료. 여기 뭐야 다른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제조 경비, 이러한 경비들이 비용이 자산화된 거잖아요. 리스크가 안 팔리면 리스크가 있지만 이 원재료는 가공비가 어떤 비용이 자산화된 게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원재료를 많이 사놓으면 원재료 가격을 할인해서 좀 가격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많이 책정된 부분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재고자산 질로 보면은 하이로코리아나 DK락보다는 훨씬 재고자산 질이 좋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하이로코리아는 뭐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주석사항이 없어서 모르겠고 대신 현금 흐름 자체는 좀 나쁘죠.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은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나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 어떤 게 더 좋다 이 말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비유동 자산을 보면 지금 장기 금융 상품 뭐 특별한 게 없고 다른 거 없죠. 유형 자산도 많이 증가했죠. 투자도 했고 무형 자산도 증가했고
무이용자 12억 정도 증가했는데 투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유형자산이 커요. 그쵸? 유형자산이 크기 때문에 뭐냐면 이 자산을 이용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전통적인 산업이에요. 전통적인 산업.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유동부채 보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럼 현금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매입 채무를 최대한 많이 안 갚은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을 갖다가 흐름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매입 채무가 증가된 게 별로 없어요. 1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증가하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매입 채무를 많이 안 준 뭐야 이렇게 돈을 많이 결제를 안 한다고요. 매입 채무를 많이 남겨둔다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이걸 두 가지 관점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회사가 갑의 역할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약간 엔지니어 적인 성향이 있어서 상당히 뭐냐면 하청업체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뭐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억 정도 지금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유입을 시킨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도 한 17억 정도 감소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돈이 안 들어오고 현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뭐예요? 지금 유동성 장기 부채도 좀 많이 갚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부족하니까 이만큼 차입을 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다른 부분들 그다음 이것도 좀 많이 증가하고 이것도 많이 증가하고 부채. 장기 미주입금 뭐 그렇게 없죠. 특별히 장기성 차입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자부 차입금이 한 300억, 309억 정도 있다는 거. 이자부 차입금,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이라는 거죠.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는 한번 이자가 나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3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은 한 얼마예요? 매매증권까지 하면 한 700억, 780억 그 정도 되죠. 한 800억 정도 되죠. 800억 정도. 아니, 80억 정도. 80억 정도. 예. 참.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 나빠졌죠. 아까 매출 채권도 증가하고 재고 자산도 증가하고 매출 채권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99억. 미수금도 6억. 그다음에 선급금도 4억. 어때요? 많이 증가했죠? 재고 자산도 32억. 유형자산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건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이니까 영업활동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익이 61억이 발생했는데 영업활동 이익이 이만큼이나 발생했는데 현금 흐름은 53억이 적자예요. 적자. 이익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ROE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지만 이 이익의 질이 좀 안 좋다. 이 부분은 한번 다음 분기에 지금 연차 보고서 때 4분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4분기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게 뭐냐면 매출 채권 회수되는지 제대로 회수된다면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역전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그렇죠.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게 회수가 다 된다면 현금 흐름이 역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분기 때 꼭 이것을 확인을 해보셔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죠. 플러스.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뭐예요? 그만큼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뭐예요? 처분까지 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만큼 처분을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 주식에 대한 것은 동영상 제가 따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죠. 자기 주식 관련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자본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요. 지금 매출도 지금 이 회사의 매출 네이버 매출로 보면 계속 예상 매출까지 보면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ROE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당금도 100원씩 예상되고 그다음에 당좌 비율도 지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당좌 비율을 그래도 약간씩 좀 증가하고 있죠. 과거보다는 증가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부채 비율도 뭐 특별한 거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 너무 좀 안 좋다. 현금 흐름이 지금 그래서 다음 분기에 4분기에 이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는지 여부 꼭 확인을 하셔라. 만약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당연히 역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업 활동 현금률이 다시 플러스로 역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다시 역전이 돼서 이익의 질이 좋아진다면 이 회사의 어떤 이익 자체는 질은 좋은 거지만 계속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로 계속 간다. 그럼 이익의 질이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식은 할 수 있지만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연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회사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DK락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어요. 종속회사가 없고 개별 재무제표잖아요. 연결 재무제표가 없어요. 근데 BMT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하나 있더라고. 파워쿨이라고. 그렇죠. 방막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50% 이상 소유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BBB. DK락도 거의 비슷하죠. DK락도 신용등급이 보면 이쪽에 잠깐만요. 이거 다음에 찾을게요. 지금 BBB 여기는 BBB인데 한번 이건 찾아보셔요. DK락은 어제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고 2013년도에 이 공장을 신축했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 주요 연역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과거에 2014년도 그래서 그 당시 했던 부분들이라서 굳이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유통주식수 800만 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유통주식수가 예. 그다음 주당 현금 배당이 100원씩. 현금 배당은 뭐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주주의 성향을 판단할 때 어, 대주주가 어,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향이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피팅 밸브 사업부는 뭐예요?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무이들 및 시스템 등 배관 자재. 전기 사업부는 분전반, 배전반, 그리고 지능형 전력 감시 및 통제 시스템. 좀 이렇게 딱 글로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MT 보면 IR 자료가 있어요. IR 자료. 제가 저번에 뭐 다트 이렇게 동영상 만든 거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KIND 킨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IR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IR 자료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그 피팅 앤 밸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지금 UHP 파트 쪽에 있고 지금 이쪽을 이제 회사는 좀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UHP 파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는 지금 사업화 전이잖아요. 사업화 전. 그리고 이것도 사업화 전. 앞으로 이것은 사업화 전이고 사업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이런 부분도 이게 분전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배전반. 예. 그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스마트 분전반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보면서도 그냥 대략적으로 아 이런가 보다 하지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용 밸브와 정밀 피팅 시장의 특성을 보면 이거 항상 디케이락 읽을 때도 우리가 봤던 거죠. 높은 진입 장벽. 왜냐하면 고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안정적인 부가가치 형성. 부가가치는 마진이 좋다는 거죠. 그죠?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이 아주 광범위하다고 했죠. 그렇죠. 아주 다양한 업종을 전방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각 분야별로 판매 정책을 달리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향후 전망은 뭐예요? 어느 한 산업 분야의 경기 위축에 일시적인 경기 변동에 매출과 수익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전체 경기 침체와 장기적인 투자가 위축될 경우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뭐 GDP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GDP 성장률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체적인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뭐 산업의 어떤 그 설비 투자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산업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규 시장 및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및 사업, 그다음에 오일 정제소 관련 사업, 바이오, 케미컬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게 UHP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UHP 이 부분. 그래서 UHP 시리즈에서 제품 소리 고청정 가스가 사용되는 설비 및 장치에서 배관 라인의 연결 및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등 해서 주 적용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번 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요소는 뭐 기술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국내 시장 현황 보니까 밸브 피팅 사업 부분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거의 막 이게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관련 산업이 95%를 차지했으나 2007년부터는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발전 이런 쪽으로 가고 중공업 부문 현대중공업, 주산중공업 이런 쪽으로 해서 뭐예요? 해양 플랜트 공사도 하고 2010년도부터는 건설 플랜트 건설공사 2014년도에는 산업용 밸브 공장 완공이 돼서 뭐예요? 이런 부분이 조선해양중공업 부분의 플랜트 건설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예. 회사 역사죠. 해외 시장 현황은 이제 아이피팅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아이피팅 이거인데 뭔가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직 이쪽에 좀 문외한이라서 예. 아이피팅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고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미국 업체와 수출 계약도 맺고 개장용 밸브는 당사의 주력 제품은 개장용 피팅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석유회사 이런 회사들과 어때요? 우수성을 기술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네, 한번 읽어보셔요. 상당히 여러 가지 회사들과 인증도 받고, 예. 그래서 2017년도 말에는 뭐예요? 이 회사로부터 실사를 받고 최종 2018년 1월 15일자로 전 품목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실사를 받고 2018년도부터 1월 15일자로 전 품목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입찰해서 물건을 따내면 매출이 추가적으로 어때요? 성장하겠죠. 지금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15일이니까 지금 회사가 매출이 성장한 게 어떤 이런 수출 쪽인지 이런 부분, 수출 쪽에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 회사도 BMT 같은 경우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 피팅 같은 경우는 지금 49.85% 차지하고 밸브가 28.57%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부분이 한 8.58, 그리고 차단기 외 상품이 12.12%, 그래 분초로에 한 0.88%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관련된 내용이 뭐 세밀하게 이렇게 그 사업 보고서에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제품 단가,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나와 있지 않고 가동률이 91% 정도. 예, 그리고 이 공장들도 많고, 예, 실체가 있죠. 그리고 기계장치 단계 증감된 거, 그렇죠. 보시고 뭐 특별하게 회사가 이제 너무 좀 간소하게 나와 있어요. 연구 개발 활동 보시면, 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부분 처리해요. 그 일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요. 일부만. 뭐 이게 이제 뭐 특허 관련된 부분들, 뭐 특허 관련된 부분만 무형자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특허. 예, 얼마 안 되죠. 무형자산 처리 5천만 원, 4천만 원, 3,8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특허 관련된 비용들만 무형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판매비와 관리 보수적으로 이 회사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 처리했다는 특허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특허를.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 뭐야 연구개발비 비율, 그리고 연구개발 내역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연구개발 내역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부분들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보려고 했더니만 내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측정하기 어려운 뭐 다품종이기 때문에 건수가 빈번하다는 거죠. 좀 뭐 디케이락도 그렇고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 BMT도 그렇고 사업 보고서가 좀 정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뭐 없는 것도 많고, 디케이락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없고, 하이로코리아는 재고자산 내용이 없어요. BMT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관련된 그런 실적 명세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좀 약간 분석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파워쿨을 70.36% 가지고 있고, 근데 적자죠. 지금 계속 적자고. 예. 파워쿨은 매출은 발생하지 않나 봐요. 아직. 예. 지금 모르겠어요. 이 부분 매출이 없고 계속 적자인 거 보니까. 매출 채권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99억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매출 채권이. 그쵸? 미수금은 한 6억 정도 증가하고. 근데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보니까 매출 채권 그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매출 채권 증가한 게, 지금 매출이 증가한 게 있잖아요. 그 매출 증가한 게, 매출 증가분이 매출 증가분이 대부분이 매출 채권으로 온 거, 최근 매출 채권이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최근 매출 채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매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이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매출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최근에 어떤 연체된 매출 채권이 아니라 하나의 최근에 매출 채권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 채권, 이건 연체된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연체된 것은 이만큼 좀 늘어났죠. 6개월에서 9개월 연체된 것은 이만큼 늘어났죠. 9개월에서 12개월 연체된 것도 이만큼 늘어났죠. 근데 12개월 초과로 연체된 것은 뭐냐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회수가 됐다는 거죠. 과거 예치가 많이 회수가 돼서 여기 대손충당금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설정이 안 됐어요. 매출 증가한 것보다. 그리고 최근에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회사하고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너무 나빠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연결해서 3개월 이내 연체된 매출 채권 미수금 손상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 간주하지 않다는 거죠. 3개월 이내의 매출 채권 및 미수금은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매출 채권이 3개월 이내의 매출 채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이내치는 손상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는 것들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재고자산을 보니까 지금 제품은 상품 줄어들었죠. 제품도 줄어들었어요. 과거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품하고 제품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매출이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게 뭐냐면 원재료만 원재료가 늘어났어요. 원재료 제공품하고 만들어진 거하고 뭐냐면 이 회사는 뭐냐면 지금 원재료가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뭔가 일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감이 있어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원재료를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126억이니까 100억에서 126억 정도 늘어났죠. 좀 일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거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예요?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뭐예요? 지금 뭐 원재료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금 흐름이 적자인데 원재료를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 그 생각도 해요. 현금 흐름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굳이 원재료를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 근데 이 원재료들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인가? 이게 워낙 다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나 20억 정도를,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모르겠어요. 이거 회사가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셔요. 이 원재료가 이렇게 증가가 되냐, 이게 뭐 일감을 많이 받았냐, 아니면 과거에 있는 원재료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뭐 사용되지 않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원재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뭐 없애야 되냐, 아니면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업 보고서만 보고서는 모르잖아요. 그쵸? 유형자산 취득한 거가 한 36억 정도 있죠. 1,000원 단위니까. 단기의 감가상각이 18억 정도. 작년에 15억 정도, 한 3억 정도 증가했죠. 무형자산도 한 3억 정도 증가했고, 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차입금 아까 장기 차입금은 증가했죠. 한 이게 보니까 20억 정도 증가했네요. 20억. 그렇죠. 20억. 2.52%에서 2.71% 이자율이. 그렇죠. 우발 채무와 약정 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은 이거 제공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리스크 있는 우발 채무와 약정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식을 처분했죠. 자기 주식 이만큼, 자기 주식은 뭐예요? 자본의 차감 항목. 근데 처분했으니까 그만큼이 어때요? 자본이 증가가 되죠. 주식수가 증가가 되죠. 그렇죠? 주식수가 증가가 돼서 뭐예요? 자본도 유통 주식수가 지금 이만큼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줄었다가,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3억 정도 발생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예요? 자본 잉여금 항목이라고 했죠.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기타 자본 잉여금 해서 자본 잉여금이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을 보면 제품도 90억, 상품도 한 3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상품도 3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보면 아시아하고 미국, 그 다음에 기타 나라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수출이 증가가 됐는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많이 증가가 됐다. 그렇죠? 아까 그 사업보고서 읽을 때 어떤 회사 2018년도 1월 달 인증받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납품 자격도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매출 원가를 보시면 이거는 좀 뭔가 감사를 안 받은 부분이라서 그런지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가 좀 뭔가 이게 상품 쪽을 좀 이게 너무 제품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그죠? 단기 상품 매입액이 좀 이게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가 뭐 35.5%밖에 안 되고 제품 매출 원가 76.7%.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제품 매출로 온 것 같아요. 매출 원가. 그래서 좀 뭔가 부정확해요. 지금 상태가 부정확해서, 작년에는 이제 83.2% 상품 원가가, 근데 35.5%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9.4%인데 76.7%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매출 원가로 보면 매출 대비, 이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대비 이 매출 원가로 하면은 한 70%예요. 70%, 70%, 70% 거의 비슷해요. 작년하고 매출 원가 이 비율이. 근데 이거는 상품, 몰라 왜 그러냐면 제가 재료비를 구해서, 이 재료비를 구해서 이게 이게 재화의 변동에는 재료비하고 상품 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에다 판매비를, 관리비를 플러스 시킨 거니까, 그래서 재료비 단위당
좀 매출액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구했어요. 그냥 안 구하고 이게 보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회사하고 피드백을 좀 해보셔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품, 이건 지금 비용의 성격표 분류를 보시다 보면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품화 및 뭐 이렇게 다른 회사들은 상품 및 그 뭐야 재료비 구입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재고자산 변동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고자산 변동이 보통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서로 다르다고요. 이게 원래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로 변동이 되면 저쪽은 플러스가 돼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고. 이것은 뭐냐면 재고자산 우리가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제가 이론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재고에서 재고자산을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아요. 재화의 여기 비용의 성격표 분류에 재고자산 변동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변동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하고 안 맞는 이유가 타계정 대체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품하고 재료비 단위당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상품하고 재료비를 매출액 나누기 상품 재료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2.75 단위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1.93에서 그러니까 상품 하나당 재료비 하나당 1.93을 매출을 발생하는데 올해는 뭐 2.75만큼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가가 이게 단가의 정보가 안 나왔잖아요. 단가도 낮아졌을 것 같고 원가도 낮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DK락도 보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원가가 낮아진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상품 원가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스프레드가 커졌다. 그렇죠. 약간은 여기서는 재료비. 그 대신에 이 가공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상품 판매비와 관리비와 제조 경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가공비 쪽에서는 좀 약간 좀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어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고정비가 한 18.6% 그러니까 한 20% 정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니까 매출 증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회사는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냐면 이 외주 가공비는 우리가 하청업체들한테 물건을 맡기는 거잖아요. 부분품을 그럼 뭐냐면 지금 이 비용이 나가는 거 대비 매출이 뭐냐면 4.28, 4.89에서 이 비용을 지불한 것 대비 매출이 한 단위당 4.89에서 4.28로 줄어들었죠. 그만큼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료비 스프레드는 커졌는데 이쪽 생산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비나 가공비 쪽 생산성은 줄어들었다. 뭐 특별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이 매출 채권이 증가되고 재고 자산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좀 안 좋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게 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임원 현황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직은 좀 소기업에서 좀 중간 관리 자로 이제 좀 어떤 대기업 출신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 출신의 좀 임원들이 이제 하나 스카우트를 하면 좀 회사의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시스템이 이 공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좀 아직은 좀 뭔가 어설픈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좀 어설픈 느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좀 뭔가 대기업 출신의 어떤 임원이 한 명 있으면 이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적인 능력이 좀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근속연수 보면 5년 생산직 회사들이 보통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5년이니까 DK락이나 하이로코리아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이것은 경쟁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요. 경쟁업체들하고
DK라고 하이로 코리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파워쿨.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매출은 증가하죠. 매출 성장이 되고 있어요. 매출 성장. 디케락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케락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하이로 코리아는 지금 매출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디케이락하고 BMT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디케이락은 지금 매출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BMT도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성장해요. 지금 성장하고 DK라고 BMT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출 쪽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수하고 중국 쪽은 지금 감소하잖아요. 지금 수출 쪽이 성장한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증도 많이 받아서 이제 막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DK락은 뭐예요? 생산성이 많이 증가됐지만 이쪽 BMT 쪽은 생산성 그렇게 증가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됐죠. 영업이익률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게 문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나쁘다. 현금 흐름이 악화. 그쵸? 그래서 뭐냐면 4분기 때 그 매출 채권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 해소 여부. 매출 채권이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는지 회수가 되면 어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역전이 되는지 플러스로 역전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원재료 재고 있잖아요. 원재료 재고 그 원재료를 과거에 그 원재료가 많은데 100억 가까이 있는데 또 20억을 또 샀단 말이죠. 이 원재료를 계속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번 피드백 한번 해보시잖아요. 피드백. 원재료를 계속 사는 이유가 과거의 원재료는 쓰지 못하는 거냐, 못 쓰는 거냐 이 부분. 못 쓰는 거면 뭐 폐기 손실을 하든지 뭐 평가 손실을 하든지 해야 되고. 근데 원재료가 100억이나 있는데 또 사냐? 뭐 어떤 뭐 납품할 게 많냐? 이런 부분 한번 피드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쵸? 이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당좌 비율이 뭐 그렇게 당좌 비율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그냥 보수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 지금 ROE는 지금 어때요? ROE도 개선이 되고 있죠. 좋아지고 있고 뭐예요?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ROE가 그 뭐예요? 두평분식으로 보면 부채 비율 곱하기 부채 비율이면 마지막에 뭐야? 그 매출 수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부채 비율이잖아요. 매출 수익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졌는데 ROE가 높아졌다는 것은 매출 수익률하고 뭐예요? 자산 회전율이 좋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인한 그 매출. 그러니까 매출 나누기 자산이잖아요. 자산총액. 자산 하나당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로 인한 발생한 매출률이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떨어졌는데 ROE가 좋다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부분 이 정도 선에서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름 정리하시고 한번 이것은 뭐냐 이 회사들은 디키락도 그렇고 BMT도 그렇고 회사하고 피드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세부적인 사업 보고서의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